안녕하세요. 자주자주TV 미국 탐구생활 7번째 아프가니스탄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미국의 잔혹한 침략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자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빈라덴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빈라덴과 알카에다의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침공 다음 날 미 중부군 사령관 프랭크스 장군은 우리의 목표는 빈라덴과 알카에다보다 탈레반 정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9.11이 터지기 전에 네오콘의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거기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려면 대외적인 침공 명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담겨 있었습니다. 또 부시캠프를 지원했던 엔론 기업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수개월 전부터 탈레반과 원유 이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탈레반 정부가 엔론사에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자 엔론사가 아프가니스탄을 황금으로 뒤덮든지 아니면 폭탄으로 뒤덮든지 선택하라고 요구 또는 협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침공. 2001년 10월 7일부터 미영 연합군은 도시와 산간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적은 곳은 수백 킬로그램에서 많은 곳은 10,000킬로그램이 넘는 폭탄이 떨어졌죠. 마치 제고폭탄을 처리하듯이요.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민간인 마을과 학교, 병원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침공 직후인 10월 16일 카불 시내의 국제 적십자사 구호소를 2차례나 폭격하고 와지르 아크바한 병원에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폭격으로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를 비롯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미군의 치부를 비판하는 알자지라 방송국에도 폭격을 가하고 잘랄라바드의 한 이슬람 사원에도 폭탄을 투하해 예배 중이던 신도들을 살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모두 오폭이라고 불러댔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폭격이 시작되던 날 아프가니스탄 피폭 현장 위성 사진이 유포되는 걸 막으려고 위성 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배폭권을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소름. 미국은 유엔 국제협약이 사용을 금지한 클러스터 폭탄까지 사용해서 민간인을 살상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살상에 대해 기자가 묻자 한 국방성 관리는 우리는 민간인들이 죽으라고 그런 것이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클러스터 폭탄과 함께 식량과 의약품도 투하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국병 없는 의사회는 의사의 처방도 없이 치료제를 남용하는 것은 증세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미국의 위선에 맹비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포로에 대한 고문과 학살 역시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2001년 11월 마자르-이 샤리프 지역에서는 항복한 탈레반 병사와 그 동조자 3,000여 명이 무차별 학살됐습니다. 포로 이송 과정에서도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1개에 포로 300여 명씩 실은 뒤 이들의 질식을 막는다며 밖에서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 상태로 운송하던 도중 총탄 구멍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자 차를 세워 부상자까지도 총살하고 시신을 사막에 버려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계속된 포로 수송 기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의 피를 마시며 생존한 사람은 한 컨테이너에 10명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학살 현장을 담은 영상이 독일의 한 방송국을 시작으로 전 유럽에 방영되어서 연합군의 잔혹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력 언론 그 어느 곳에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는 현지뿐만 아니라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캠프 엑스레이와 같은 비밀 구금 시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2004년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리 하이도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여러 포로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구금자 중에는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잡혀와서 심한 고문을 당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미군들은 심지어 그들 앞에서 코란에 오줌을 누는 모욕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타나모 비밀수용소에서의 만행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공개되자 미군 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한 뒤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군의 가혹행위는 미 국방성도 대체로 시인했는데요. 이는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불법 납치와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다수 주류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내전 당시 사망자에 비해서 경미한 수준이라면서 그 죄를 덮어왔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평화와 발전을 앞당겼다는 식의 미 정부의 정치 선전만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정파와 혈족 사이에 이해 충돌을 부추기며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지원해온 당사자도 미국이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평화를 앞당겼으며 내전보다 낫기는 뭐가 낫다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 빈라덴을 미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CIA를 주축으로 빈라덴 제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미 특공대는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수도 외곽 고급 주택가에 은신해 있던 빈라덴을 생포하고 사살한 뒤에 시신은 곧바로 심해에 수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종식되는가 싶었죠. 무엇보다 이 끔찍한 침략 전쟁으로 미국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석유의 보고였잖아요. 미군은 아프간 점령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독점한 건 물론이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탈레반 정부를 붕괴시켜 사우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공조한 이슬람 근본주의 삼각축도 와해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아프가니스탄은 소련뿐 아니라 미군에게도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바마 정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친미 정부의 힘을 키워 하루속히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힘은 과거 그 어느 반군 세력보다도 더 강해져 갑니다. 강력한 후원자도 없이 말이죠. 반면에 미국이 급조한 아프간 친미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에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했죠. 50년 전 남부 베트남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전쟁은 결국 미국의 패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친미 정권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돈보따리를 싸들고 도주했고 미국도 갖은 혼란을 겪으며 겨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돈 2,700조에 달하는 돈을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빈곤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났고 3분의 1에 달하는 아프간 국민들은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 재건이 아니라 눈먼 폭탄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점령으로 50만 명이 죽고 500만 명이 집을 잃거나 아프간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희생된 민간인 중 43%는 여성과 아이들이었고요. 심지어 미군은 떠나는 날까지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폭격으로 죽게 했습니다. 미군 폭격과 굶주림, 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며 살 길을 찾아 떠난 난민들. 이럴 바엔 차라리 탈레반 편에 서겠다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아프간 곳곳에 차넘치면서 미국은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된 겁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년 동안 전쟁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패권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내 경제적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이 전쟁 정책을 그만둘 나라는 아니죠. 흔들리는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을 끝내 지켜보겠다고 이제는 군사 전략의 중심을 중동과 아프간에서 중국, 북한, 동아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3번에 걸쳐 탐구해본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힘을 앞세워 세계 유일 제국이 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치 않게 이 한가운데 놓이게 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역사 3부작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